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1222명입니다. 벌써 1200명이 넘은 지 3일째인데요. 기사마다 조금은 다른데 7월 10일이다 7월 12일이다 하는데 아마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마 곧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살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그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짝하고 나서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뭐 구독자분께서 디스커버리에 관련된 문의를 좀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디스커버리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어떤 좀 그 추세라든지 이런 주가를 좀 이렇게 틀어 올릴 만한, 소위 말하는 뭐 상방 쪽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뉴스들이 뭐 간혹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방향성에 좀 영향을 주지를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세를 바꿀 만한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을 조금은 아껴 썼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는 매달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 코로나 수의 증가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밀렸고, 또 한 가지 오늘의 시장의 좀 악재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좀 그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소위 말하는 뭐 외국인의 이탈을 좀 유도하게 되는 좀 그런 복합적인 어떤 그 악재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3252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그 뭐 0.99% 하락했고, 시가 대비해서는 1.08%,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1034포인트로 시가 대비해서 1.3%, 일봉을 보면 1.23% 빠졌습니다. 거의 1조가 넘는, 그죠? 1조 2천억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천억 가까이 좀 넘는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은 상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 지수도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깨버렸고요. 음봉이 깊게 나와버렸는데, 잘못하면 뭐 반등 바라주면 좋겠습니다만 62평선까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봉이 최소 이 오늘의 음봉 반 이상을 좀 잡아먹지 않는다면 조금 더 하락도 무시 못하겠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평선과의 이런 그 괴리율이 좀 높은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이렇게 올해 4월쯤에 지수 상단에서 좀 밀렸던 요 라인 한 3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정도까지 조금 이탈해주고 다시 이 아래꼴 달면서 올라와 주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다시 흐름을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발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꽤 많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제동이 걸린 상태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만이 선별적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테마의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명확하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뭐 접종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흐름이 좋지 않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 17만원이라는 이 라인을 사실은 돌파해주고 나서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 밀려버리면서 결국엔 20평선 깨버렸어요. 그래서 60평선까지 열려있는 상황이 코스피와 흡사 닮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매동을 보면 뭐 다행히 뭐 아주 큰 금액의 매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상황.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추세 자체가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걸 보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은 뭐 연기금에서 아주 뭐 거의 든든하게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기금의 이 소위 말하는 매수세는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쩔 수는 없죠. 어쩔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려야 될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케미칼을 보더라도 케미칼도 오늘 뭐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뭐 코스피가 워낙 그냥 그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코스피의 밀림과 함께 오늘 뭐 케미칼이 아무리 저가권에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 라인에 뭐 하방에서 계속 그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상황, 특이사항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20평선 돌파를 또 시도했다가 못해주고 이렇게 또 빠졌는데요. 오늘도 역시 뭐 특이사항 없이 과매도권에 또 진입을 해버리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방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수급도 보면 개인들만 계속 이 지지라인에서 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주면서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 물량과 고가에서 잡았던 분들이 물타기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섞이면서 조금은 이렇게 금액대 자체도 하방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 뭐 기대는 사실은 요 정도 라인이 되면 저 지지라인을 계속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좀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내 좀 반등을 하면서 최소한 20한 4만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반드시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매동도 뭐 그저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스커버리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디스커버리도 ESG 경영에 대한 이슈로 상당히 뭐 경영진을 좀 개편을 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수가 많지 않고 가볍고 워낙 오랫동안 조정받다 보니까 오늘 제가 생각했던 지지라인을 좀 깼어요. 이제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5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5만원 정도, 지금 이제 뭐 57,700원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이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살짝 그 PC 충전을 좀 하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근거리에 있는 그 5만원 정도 라인이 지지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오늘 음봉으로 좀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잘못하면 5만원도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보입니다. 다만 이 5만원을 혹시 깨거나 하더라도 이내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서 오히려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되는 좀 그런 흐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그냥 쭉 빠져서 만약에 뭉툭하게 음봉이 나오거나 그러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오면서 강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 혹시 빠지더라도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와줘야만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음봉으로 만약에 밀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5만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어디서 좀 바닥을 잡을지는 모르거든요. 잘못하면 요 정도? 그래도 한 48,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 8,000원까지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하지만 오늘 워낙 코스피가 밀렸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아주 실리면서 깊게 빠지지 않는 이상 한 47,000~8,000원을 찍고 혹에 밀리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좀 찐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마감을 해야만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도 이렇게 매도를 해주면서 흐름은 코스피의 지수 추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악재는 없지만 그렇다고 호재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종목 자체를 들어 올릴 만한 강한 어떤 모멘텀이 없어서 그 모멘텀이 부재하고, 그리고 또 시장도 또 안 좋은 상태에다가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흐름이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종목이 뭐 특히 더욱 더 힘든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5만원이 좀 깨지지 않고 잘 버텨주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려서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말에도 영상을 좀 찍어서 이 세 종목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좀 좋은 이벤트나 호재가 나와서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